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10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시면 이게 지금 롯데케미칼도 2021년 3월달 이때 33만 8천원 최고가를 찍고 최근 10월달까지도 그러니까 한 18개월 정도 현재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60일선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121선, 121선이 일단 저항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좀 달라진 부분이, 특이할 부분이, 제가 이런 거 좋아하죠.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 나오는 것들. 근데 이번엔 반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근데 왜 좋게 보느냐, 어찌 보면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대량 거래가 이게 지금 60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작년 5월달 이후에는 요 정도 거래량이 나온 건 없어요.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없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어찌 보면 대량 거래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매수가 훅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또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지금 감 잡으시겠지만 이게 이제는 그 뭐야 해야 될까요? 손절 물량? 마지막 매도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단어가 지금 정확한 표현이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락을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뚝 떨군 지역 있잖아요. 뚝 떨구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 하락 끝자락 신호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롯데건설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때 대량 거래 터지면서 롯데케미칼이 한번 떨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기서 더 하락을 했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전저점을 안 깨죠. 물론 이렇게 해서 하락을 한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크레포톤인가?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기면 떨구잖아요. 떨구면서 계속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어찌 보면은 2021년도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가격을 보게 되면 45만원대가 지지라인이었는데 요 가격대를 어쨌든 떨구게 되면서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변화가 없어요. 물론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이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 현상, 죄송합니다.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가 아니라 이렇게 대량 거래가 떨굴 때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참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그게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에도 달리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게 되면은 잘 보세요. 지금 미국의 긴축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지표가 좋아진다는 건 경기가 좋은 건데 지금 도리어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길 바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환율 잘 보세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기업들 생산성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달러가 수출기업들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환율이 하락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17만원이 지지라인이거든요. 근데 지지라인을 깨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음봉이 났다. 이게 어떨 때는 추가 하락 신호를 볼 때가 있지만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지나서 얘기지만은 이게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 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닥 신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떨굴 때 17만원에서 떨굴 때 대량 거래가 나온 게 아니라 전저점 이탈하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거든요. 보통 시장의 바닥 신호를 잡을 때 저는 어떤 걸 또 보냐면은 그런 걸 봅니다. 이 캔들의 길이가 보세요. 캔들의 길이가 여기까지 짧잖아요. 그죠? 짧잖아요. 그죠? 짧은데 길어지죠. 자,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지게 되고 갭까지 수반이 되게 되면서 거기다 대량 거래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90% 바닥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자 보세요. 갭 발생됐죠. 캔들 길이 길어지면서 변동성 커지죠. 대량 거래 발생됐죠. 5일선과 어쨌든 이격이 좀 벌어지죠. 그래서 바닥 타이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닥 얘기 방송 안 했죠? 여기서 방송 안 했습니다. 저도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저도 긴가민가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14만 5천 원 보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 그리고 실적 이번에 적자 됐죠. 적자 어닝 쇼크에 원래 한 1,500억 정도 영업 적자를 예상했는데 4,200억 정도 적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뭐냐면 증권가의 목표 주가 줄 하향,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IBK증권. 자, 증권가 목표 주가 줄 하향,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매도가 나야 되겠죠. 어제 외국 기관들 매수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 맞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 9월 달에 지금 9월 달 보세요. 9월 달까지 외국인도 매도를 하다가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 전환된 거 보이죠? 9월 10 며칠 지금 23% 최근에 와서 어쨌든 23% 정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외국인 보유율도 2%가량 늘어난 상황인 거고 9월이 언제지 한번 볼게요. 여기 전부터 외국인들 쭉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바닥에 대한 신호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은 기관들은 어닝 쇼크 나온 다음 날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지만은 기관은 매수가 들어왔다. 어찌 보면 어제 이렇게 하락 출발할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왜 이런 리포트를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목표 주가를 왜 줄 하향한지 모르겠어요. 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서 이제 목표 주가 달성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케미칼은 뭐 화학산업도 본업이 화학산업도 있지만 화학산업보다는 이제 앞으로 신사업을 봐야 됩니다. 2차전지 수소풍력 물론 수소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공장에 전기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마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일진 머티리얼즈 내년 2월달에 자금 납입 다 하잖아요. 그럼 바로 매출이 반영이 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의 1조 원가량 매출이 롯데케미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것만 하다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롯데케미칼은 한 90%는 일단은 바닥을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241선이 지금 얼마냐 1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9만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상승 전환으로였던 신뢰는 좀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